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앞전에 관통당하는 몸이라는 책을 읽고 한동안 마음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찾고 있었는데 제목에 끌렸습니다. 자기 개발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대신 이건 꼭 해라. 신인류가 몰려온다라는 책에서는 장수의 늪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는데 이 책은 자기계발의 늪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콕 집어 늪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읽다 보니 장수의 늪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계발한답시고 자격증부터 취미생활까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 경쟁이라도 하듯 덩달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바쁘게 살고 그 바쁨 때문에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어느 순간 지쳐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자기 개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 역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전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집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벗삼아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을 즐길 때도 행복을 느끼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고개 들어 하늘을 봤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너무나 푸른 하늘을 보았을 때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말할 때도 행복합니다. 자기 개발은 성취감이겠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고요. 저자는 자기 개발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목적과 상황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성, 답은 내 안에 있다. 절대적 믿음.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다. 아이는 내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준다. 인내, 애틋함, 희생, 사랑, 그리고 믿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이제껏 느껴왔던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연의 마음들과 수시로 만나곤 한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한껏 고무되기도 한다. 어느 날 혼자 심부름을 다녀온 적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마트에 갔다. 짜장라면이 무척이나 먹고 싶었던 모양인지 첫 심부름에 도전하기로 했다. 출발 전부터 아이와 나는 집에서 마트까지 로드맵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했다. 안쪽 주머니에 카드를 꼭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가 현관문을 나선다. 걱정이 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이 지나 또 오지 않는 아이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괜히 혼자 보냈다고 자책했다. 한참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옆구리에 짜장라면을 끼고 왼손에 카드와 영수증을 쥔 채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환호했고 아이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신발을 벗는 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자신의 첫 모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마트에 도착해 수많은 짜장라면 중에 우리가 먹는 짜장라면을 찾는 첫 번째 난관부터 포인트 적립을 묻는 캐셔 아주머니의 두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미션을 완수해 당당히 마트를 빠져나오기까지 아이는 무척 긴장되고 떨렸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여유가 생겼는지 놀이터에 들러 좋아하는 그네도 탔다고 했다. 어떻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냐는 물음에 길을 가면서 계속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주문을 외웠어. 흥분한 채 대답한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들이 북받쳤다. 이 모든 감정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절대적 사랑이다. 절대적 사랑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한순간도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이와 나는 분명 독립된 개체이다. 한 몸처럼 느끼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는 서로에게 타인이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나는 스스로에게야말로 이런 아낌없는 사랑과 절대적 지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 혼자 현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온갖 위험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이는 할 수 있다고, 설사 실패해도 그것조차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껏 나는 불안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지? 그렇다고 번번이 의심만 했던 건 아니다. 스스로 격려하기도 자신하기도 했다. 다만 아이를 믿듯 나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불안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걸림돌로 여겼다. 늘 그렇듯 문제는 문제를 낳고 나는 불안이 스민 일상을 살았다. 아이의 실패는 격려하면서 내 실수나 실패는 외면한다. 아이의 새로운 도전은 얼마든지 허용하면서 정작 내 시도는 위험한 모험이라며 자중한다. 모험은 시작부터가 위험에서 출발한 것인데도 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모험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라는 새로운 삶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어야 한다. 내 부모가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내가 아이를 믿어주는 것처럼 자신을 믿어보자. 온전히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의 인생은 희망으로 점철된다. 그 한 사람이 나여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라면 더 좋겠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이미 모두 경험한 것이다. 과정과 결과가 분명하기에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린 아쉬운 일들이 있다. 하물며 지나온 과거도 그러한데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내 시선의 시점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로 가져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무모하리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호기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나를 불러내도 좋다. 불러낸다 한들 그 역시 과거의 나는 아닐 것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를 지나 지금을 거쳐 미래로 가는 중이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다. 열정으로 무장한 뜨거운 내가 적당한 온도를 찾아 알맞게 식어가는 과정을 만끽할 수 있다. 마흔은 그 변곡점이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뜨거웠던 시절을 여전히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유한한 에너지를 잘 분배하여 쓸 수 있는 나이. 그래서 뜨겁지만 차가울 수 있다. 마흔의 문턱에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를 흔들었고 나는 요동쳤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나 미련 없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을 뒤바꾸고 싶은 야망이 아닌 그저 나 하나 바꿔보고 싶은 소망이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삶도 바뀔 테니 나를 채근했다. 채근을 넘어 강박에 가까워지자 멈추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분명 출발점은 제대로 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었다.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삶의 방향을 또다시 흔들었다. 불안해도 조급해도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큼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를 믿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냥 믿는 것이다. 다른 엄마랑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라서 좋은 것처럼 말이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흔들릴 수 있지만 주저앉지는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보듬고 가자. 허세여도 좋고 건방이라도 상관없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힘 빼기.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잘한다. 자신의 기질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혹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쨌거나 시작하고 끝을 본다.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지만 투정을 부리면서도 기어이 일을 벌인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기도 한다. 책임감과 성실함에 둘째가라면 서운한 당신과 내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한다는 데 있다. 어느 책에선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죽을 힘을 다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최선을 다하지 말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제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다. 힘을 빼라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힘을 줘야 할 때와 빼야 할 때가 있다. 요령 없이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 성실하다고 칭찬받기는커녕 미련하다고 핀잔당한다. 반년 전 시작한 골프가 늘지를 않는다. 매일 연습장을 찾지만 얼마나 잘못 쳤는지 아침이면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다. 백스윙은 궤도를 못 찾고 비거리는 짧다. 클럽을 던지듯 놓아주라는데 놓아주기는커녕 움켜쥐니 마무리도 어정쩡하다. 골프는 힘 빼기가 반이라던데 그게 쉽지 않다. 골프만이 아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다. 너무 잘 하려고 온갖 힘을 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힘이 들어가고 우리 몸은 경직된다. 거기에 빨리 뭔가 이루겠다는 마음마저 앞서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악순환이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연예인이 같이 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재미있는 건 프로는 가볍게 툭 친 것 같은데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공을 보내고 아마추어는 있는 대로 폼을 잡고 쳐도 엉뚱한 곳에 공을 보낸다는 점이다. 들인 힘만 보면 후자가 더 멀리 보냈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잔디밥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바로 촉촉한 시간의 차이 아닐까? 프로가 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 시간이 있었겠는가? 겨우 몇 개월 연습으로 그가 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꾸준한 연습이 그의 실력을 만들었다. 누구나 잘하고 싶다. 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면 완급 조절에 실패한다. 잘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시간의 무게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생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종종 자가당착에 빠진다.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던 일이 둘째를 키우면서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진다. 같은 상황에서 둘째에게 더 많은 아량이 허락되는 이유는 첫째를 키운 경험의 시간 덕분일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성숙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고 어설픈 엄마가 현명한 엄마가 되도록 말이다. 그러니
너무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처음에는 어설퍼도 괜찮다. 지속할 힘을 남겨두자. 단숨에 무엇을 이루려고 욕심부리지 말자. 내 힘만으로는 멀리 공을 보낼 수 없다. 삶을 충분히 지속할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나는 잘난 인간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 삶이 내게 준 많은 것들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 그동안 우리는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팍팍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인디언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 혹여 내 영혼이 몸을 쫓아오지 못할까봐 기다려주기 위해 말이다. 우리도 우리를 좀 기다려줄 수 없을까? 중년의 나이가 되어 좋은 점은 할 수 없는 일에 힘을 덜 쏟을 수 있는 주제 파악이 과거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젊을 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된다. 설사 그것이 무모함이어도 칭찬받는다. 젊음은 모든 것을 용인받기 참 좋은 때다. 그렇지만 푸른 젊음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인생을 조금 더 살았는데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기보다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조금이나마 매끄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긴 호흡이 필요하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상상해 내 방식과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만들어가야 한다. 다른 일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이지 않은가. 화려하지 않으면 어떤가. 더디면 좀 어떤가. 각자 인생대로 즐기면서 살면 된다. 너무 완벽하기 위해 애쓰지 말자.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잘 사는 인생이다. 이제는 열심히 말고 즐겁게 살고 싶다. 속지 말자. 서점에 가면 조급해진다. 판매대에 놓인 책들이 나를 전방위로 압박한다. 당신만 모르는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소액 투자로 3년 만에 제목만 봐서는 당장이라도 책을 사서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 유명인의 추천사는 나를 더 자극한다. 놀라운 책이라는 찬사가 덧붙여 있다. 나만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금방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여태껏 뭘 하고 있었는지 머릿속이 멍해진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친다. 그래, 그렇지, 맞아.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긴다. 중간중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맞는 말이라는데 합의하고 책장을 덮자 불쑥 그래서 물음표가 튀어나오른다. 책에 쓰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크게 새로울 것도 놀라울 일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한 듯한 이론서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룬 실천편 정도로 구분된다. 심지어 어떤 저자는 자신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했다며 독자를 마구 나무라기도 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읽고 나니 허망한 기분이 든다. 제목이 이렇게까지 자극적일 필요가 있었을까?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업적으로는 성공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어려운 곳은 여긴데 엉뚱한 곳을 긁어대는 기분이다. 시원하지 않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내몰리는 기분이다. 책이 잘못한 걸까? 아니다. 책은 잘못이 없다. 내가 유행을 바란 탓이다. 조금 내가 조급했기 때문이다. 내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어렵게 걸어가 만들어 놓은 반듯한 길을 나는 편히 걷고 싶었다. 돌부리도 없고 잡초도 없고 발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곧게 뻗은 길을 산책하듯 가고 싶었나 보다. 한참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문구가 유행했다. 꽃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한 길인가. 나도 너도 꽃길만 걷고 싶다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말이 불편했다. 인생이 어디 꽃길만 있겠는가. 꽃길만 있으면 그게 꽃길인지 흙길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 갈림길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사람과 꽃길만 가겠다는 사람의 훗날이 상상되는 이유다. 작년 가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매해 가던 제주를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찾았다. 이번 여행은 제주에 사는 지인의 추천으로 오름에 오르기로 했다. 여러 차례 제주를 방문했던 우리도 오름은 처음이었다. 녹고매 오름 입구에서 우리는 기겁했다. 오름으로 올라가는 초입까지 아스팔트가 반듯하게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말똥이 얼마나 많던지. 꽃길만 걷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똥길을 걷게 해주냐고 지인에게 진심을 섞어 우스갯소리를 했다. 아이들은 말똥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신이 났다.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양 즐거워했다. 꽃길에 향기는 없었지만 똥길이 더럽거나 피하고 싶은 길도 아니었다. 그런 똥길을 지나 오름에서 내려다본 제주는 참 아름다웠다. 꽃길이든 똥길이든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는 어느 길이 더 좋은지 알 수 없다. 여러 번 책 제목에 낚이다 보니 나름의 해석 요령이 생겼다. 당신만 모르는,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으로 시작하는 책은 대체로 원론적인 이론에 가까운 책이고, 소액 투자, 책은 대체로 특정 시기나 지역에 따른 사례집인 경우가 많다. 부와 관련된 책은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부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공부했고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며 수익으로 연결한다는 사실 좀 뻔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 전략과 절제는 필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지만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이미 책으로 나온 방법은 경쟁자가 많아져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불편한 진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서점에 가도 쫄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밑줄을 쳐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사라졌다. 새로운 지식의 주입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과 도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 나만 모르는 정보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면 조만간 알게 되겠지. 절약하는 소비 생활보다 아예 구매하지 않는 방법이 더 남는 계산이고 100g에 370원인지 375원인지 비교하며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느니 필요한 만큼만 얼른 구매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시간 비용 면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인 셈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라고 대답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시험을 대비할 텐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학생은 교과서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놓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느니 알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성공하는 건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중요한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단숨에 산 정상에 오를 방법은 없다.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케이블카라도 타야 한다. 걸어서 가면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주변의 경관도 감상하며 즐겁게 오를 수 있다. 뛰어서 올라가면 처음 얼마간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주위 경치는 눈에 담을 새도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더뎌질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다리도 아프지 않고 가장 빨리 정상에 도착하겠지만 정해진 길로밖에 갈 수 없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결과는 같지만 내 상황과 능력을 조율하며 오를 수 있는 자율성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면 굳이 서두르거나 쫓길 이유가 있을까? 나는 인생이 재미있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 나를 노출할 작정이다. 반듯하게 닦인 잘 포장된 길보다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1년 내내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 운동도 배워보고 저 운동도 배우면서 말이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앞에 두고 내 의지대로, 내 상상대로 만들어가면 그만이다. 진짜 자기 개발일까? 같은 풍경이 유난히 거슬리는 날이 있다. 그날 책장이 그랬다. 여가를 넘어 매진하다시피 읽어대던 책들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책을 품은 책장이 답답해 보였다. 보기 좋게 분야별로 분류해 꽂아둔 책들의 제목을 훑다 책 한 권을 꺼내 넘겨보았다. 노란 색연필로 그어진 밑줄과 휘갈겨 남겨둔 메모가 곳곳에 보인다. 빼곡히 들어찬 밑줄과 메모가 생소하다. 귀접이 해놓은 페이지가 넘쳐나는 걸 보니 크게 감동한 책인 듯한데 처음 읽는 듯한 신선함에 당황했다. 그날 책장의 절반을 비웠다. 시기가 지나 실효성이 없는 책, 증언부언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 더는 손을 댈 것 같지 않은 책들을 바닥에 꺼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책장이 이제야 숨을 쉬는 듯하다. 다 기억하지도 못할 거 뭘 그렇게 정신없이 읽어댔을까. 뭐 대단한 책이라고 엄마를 부르는 아이에게 한 번 눈길도 주지 않았을까. 창밖의 풍경 탓인지 기분 탓인지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온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의 불만에 내몰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걸까? 공부가 취미냐고 묻는 이에게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 건 나조차 스스로 묻고 싶은 말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정적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강요한다. 전쟁 중 기세를 몰아 영토를 확장해 가듯 배움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지인 중에는 자격증이 손가락 발가락을 합해도 모자란 사람이 있다. 한 번씩 연락할 때마다 관심 분야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강의는 어떻고 저 강사는 어떻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끝도 없이 풀어내주는 이도 있다. 어지간한 자기계발 책은 이미 다 섭렵했다. 사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에게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삶이 좀 달라졌는지. 이른 새벽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치열한 하루가 시작된다.
커피를 내리고 향초를 켜고 잠깐의 명상을 하는 등 나만의 의식을 치르고 책상에 앉는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뭔가를 해낸 우쭐한 기분이 든다. 새벽 시간은 불안을 감쇄하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 시간은 작가의 시선으로 나를 목도하는 시간이자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시간이다. 자기계발, 좀 더 비장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혁신의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수시로 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앞서 독서는 게으른 나의 도피행위였다고 고백하였다. 생각해보니 독서만이 아니다. 자기계발이라며 했던 내 모든 행동이 회피였다. 비겁하다. 정작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마치 다른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환상에 나를 집어넣었다.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 맛있어 보인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고 한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면 평소보다 많이 먹지 못한다. 허겁지겁 먹다 금방 배가 불러버린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정신없이 먹은 탓에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한다.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배우다 보면 학습 소화불량에 걸릴지도 모른다. 남들이 좋다니까 혹은 좋아 보여서 자신의 기질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시작한 배움은 내 체력만 낭비할 뿐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이다. 그것을 왜 하는지 확실한 주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정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기에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은 외적 동기에 해당한다. 외적 동기는 기준이 타인이기에 대상이 사라지면 내 목적도 사라진다.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하는 건 외적 동기다. 그 일의 목적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체중이 늘어나 혈압이 높아졌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기로 다짐했다면 내적 동기에 해당한다. 목적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 내적 동기가 강할수록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진다. 목적이 뚜렷해질수록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이 커진다. 자기 개발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움에 대한 갈증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평생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 배움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는 곧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더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마음 챙김을 위한 수양을 해야 한다. 자녀와 문제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 문제는 직장에 있는데 직장 생활은 등한시하고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내 문제는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강의만 듣는 사람이 있다. 진정
지금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내 삶의 불안과 불편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구체화하고 객관화할수록 해결책 또한 분명해진다.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를 직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필요한 공부인지 알 수 없다. 내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금의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는 멀리 갈 수 없다. 힘들지만 현실을 직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제3의 인물이 되어 나를 관찰해보자. 내가 타자를 대하듯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혹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뎌졌을 수도 그럭저럭 사라지기에 굳이 꺼내들고 싶지 않아 저 아래 묻어두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관찰해보자. 나는 이걸 왜 배우지? 나는 왜 이렇게 자기 개발이란 화두에 목을 매지? 급할 것 없다. 문제는 내 인생의 보물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보물찾기 하듯 구석구석 잘 살펴보자. 현재 내가 하는 일 중에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멈춰보자.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만 남을 것이다. 그게 진짜 내 자기 개발이다. 학습보다 자습. 삶이라는 여행 중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마주한다. 그것은 환상적인 경험일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사고일 때도 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적잖은 수고를 기울인다. 정답이 뭘까? 정답이란 게 있기나 한 걸까? 주어진 문제가 동일해도 여러 가지 해법이 존재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 같은 삶을, 같은 현상을 보고도 바라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찾아낸다. 요즘 나는 아이들의 사교육 문제에 고심 중이다. 평소 교육책도 자주 읽고 적지 않은 경험도 있건만 엄마로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여전히 헷갈린다. 지금까지 경험한 교육 방식에 품은 의문부터 교육의 궁극적 목적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나 역시 적지 않은 사교육을 경험했다. 필요해서 했던 것도 있고 남들이 하니까 했던 것도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되어 청소년기를 보냈다. 막상 사회인이 되고 보니 꼭 그래야 했나 의문이 생긴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될까 두려웠고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다. 내게 늘 길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좋은 대학과 번듯한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법 성공한 밥벌이를 하면서도 비슷한 갈증과 바람으로 그것에 와 있었다.
이럴 걸 왜 그렇게 한 길에만 매달렸을까? 당시에는 세상 중요한 것 같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일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과 연륜의 부재일 수도 있고 안목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삶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세운 인생 계획이 아닌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인생의 선배들이 지나간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된다.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서는 그를 넘어설 수 없다.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꽤 엄격한 선생님이다. 질문을 할 수 없는 학원이 있단다.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내주는데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수업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자습실에 머문다. 그래도 풀지 못하면 집에 가져가 풀어서 와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문제와 씨름한다. 보나마나 문제를 푼 학생의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1타 강사의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때 실력이 쌓인다. 기출 문제는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계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소위 멘토라 불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기도 한다. 멘토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강의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멘티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멘토를 신격화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치 그들이 인생의 대단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양 여긴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그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보다 그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타인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절실함의 결여일지 모른다. 자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자신만 할 수 있다. 변형의 변형을 거듭하는 문제들은 케바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운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킬러 문제는 풀지 못한다. 우리의 삶 역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똑같은 모양의 삶은 없다. 그러니 자신의 필살기, 자기만의 해안을 가져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 그저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배우든 배운 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 새롭게 익혀야 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당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연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 필살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내 것이다. 그저 배우기만 해서는 나는 결국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언제까지 멘토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제나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낭낭이었습니다.